자, 시작해봅시다. 근대사회, 외세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할 거고, 개화정치의 추진과 발달입니다. 그 전 상황을 먼저 보자면, 흥선대원군 때 당시 있던 게 프랑스가 있어서 병인 박해에서 병인 양요, 그죠?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잠깐 있었다가 그게 신미양요로 이어지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신미양요 요거 사이에 이제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약간 살짝 있었죠. 그러면서 비문 작성은 원래 척하비의 비문 작성은 원래 그 전에 했지만 오페르토 도굴 사건 그걸 겪고 비를 쓰고 건립을 했다. 그게 척하비였다. 그래서 1800년대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하면서 세도정치나 삼정의 문란이 현종 철종까지 이어지고 임술 농민 봉기가 대대적으로 저 밑에 진주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그걸 고종이 즉위하면서 대원군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대원군이 다 쳐버렸죠. 세도정치 쳐버리고 삼정이 물러난 것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병인양요, 오페르토 도굴, 신미양요 하고 나서 대원군이 하야를 해요. 대원군이 하야를 해. 약 10년간이거든. 62년부터 73년. 아니 대원군이 못한 것도 있었지.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는 패착이었지만 그거 말고는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소를 막 올려. 아니 대원군 네가 뒷방 늙으니까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올리지만 대원군 콧방귀도 안 끼다가 자 이제 나중에 볼 인물 이름이 있는데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어. 최익현. 자, 이 사람은 따로도 굉장히 선지로 잘 나와. 인물 선지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결정타. 아들이 이제 다 컸는데?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네가 뭘 잘못하고 네가 뭘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야 아들 이제 다 컸잖아. 네가 아들 클 때까지만 한다며.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하야 내려왔죠. 그 권력에서 내려오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 고종의 부인인 민씨 일가의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일수호조규 AKA 자, 즉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더 알려져 있고요. 정식 명칭은 잠깐만 무슨 색이 좋을까? 정식 명칭은 자 조일수호조교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하야로 민씨 일족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계라는 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서계라는 건 조선에서 일본이랑 외교할 때 우리가 외교 문서마다 이름이 달라. 그걸 서계라고 했는데 정근대에는 일본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의 그 막부 쇼군이 이렇게 있으면 일왕이라고 하죠. 이 왕은 원래 뒷방 늙은이야. 야 저거 불쌍하다. 밥만 축 내는 게 뭐 하는 일도 없고 힘도 없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쇼군이 훨씬 더 대단했어. 훨씬 더 대단했는데 그게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원래는 일본국 대국 전하라 그래서 뭔가 외교를 할 때 쇼군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이랬거든. 근데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메이지라는 일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를 시키게 돼. 그러면서 조선의 국왕인 고종일 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 한참 할 때 일본국 왕이 본인을 황상이라 칭하면서 외교문서를 보내는 거야 우리한테. 그 전까지는 약했는데 그러니까 흥선이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난쳐? 야 보내. 야 거부 안 해. 그랬더니 일본에서 감히 우리 왕을 거부해? 우리를 거부해? 이러면서 정한론이 일어나. 정한론이라는 건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그런 야 우리 무시당했다. 야 우리가 조선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자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일본은요. 일본 자체 지들 자체가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자기 힘이 어디까지고 어디에 빌붙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러일 전쟁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웠을 때 일본이 배상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아. 만약에 일본이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 다들 이제 표면상. 근데 그러려면 배상금을 받아야 돼. 저 두 나라랑 싸웠는데 이긴 나라한테 이제 줘야 되는 거지. 미안하다. 우리가 싸워서. 그랬는데 일본이 배상금을 못 받아.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렇게 들끓지. 아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좋아. 그럼 다시 해. 난 상관없어. 이랬더니 일본은 아유
자기네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깨끗하게 이 전쟁을 접어요. 일본이 자기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근대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자, 언젠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한론이 일었다고 했죠. 정한론. 그래서 언젠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군함들을 파견하기 시작해. 자, 군함들을 파견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랬네. 여기 우리 한양에서 가까운 서해 쪽, 이제 인천에 이제 군함들이 막 일본 군함이야, 일본 군함. 일본 군함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해안일대 탐지에.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운요호였던 거지. 운요호. 그래서 이렇게 막 탐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해안선은 누구만 탐지해야 돼? 우리나라만 탐지해야 돼. 근데 일본이 탐지하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거 우리 거야. 니들이 왜 와서 해?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가 이제 가 이 새끼야. 이씨. 어디 가서 탐지하고 난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빵야 하고 위협사격을 해. 진짜 대놓고 쏘는 건 아니고 위협사격이라는 건 뭐야?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야 하지마 하고 이 옆에다가 퐁퐁 쏘는 거지. 배를 맞추진 않고. 너희한테 안 쏘고 비켜서 발사했다. 그러니까 가라 좋은 소리 할 때. 그랬더니 일본이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 여기 강화도쯤에 있는 데에서 퐁 하고 포를 쏘요. 아니 정면으로 쏴. 그래서 조선의 포대가 날아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네요. 이게 바로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운요호가 와가지고 펑 하고 쏘니까 우리 군대 어떻게 돼? 펑 찌지.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야, 아니 내가 잘못하고 말고 떠나서 니네가 먼저 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니네가 먼저 쐈잖아. 쏜 건 니네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싸울래? 아니면 좋게 할래? 해갖고 우리가 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열게 되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조일수호 조규라고 해요. 조일수호 조규.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고 우리는 이게 더 AKA 강화도 조약으로 더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조일수호 조규라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야. 근대에 와서 외국 다른 나라랑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고 중요한 건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불평등인지가 중요할까? 왜 불평등인지가 중요할까? 그치? 왜 불평등인지를 꼭 알아야 돼. 꼭 이게 중요해. 자, 일단 세 곳의 항구를 개항, 항구를 열어줘. 우리가 다 닫고 있었잖아. 이제 열어주거든. 근데 순서가 중요해. 자,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원래 일본이랑 부산은 가깝기 때문에 원래 열려 있었긴 해, 부산이. 자, 부산은 원래 열린 항구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일본이랑 이런 수요를 많이 맺고 물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만 부산은 열고 그 다음에 원산을 열어요. 러시아랑 붙어 있죠? 여기 러시아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열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번 마지막은 이제 정치적으로 인천을 열어요. 인천 왜? 한양하고 가깝잖아. 그래서 엽니다. 순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부산, 그 다음 러시아랑 가까운 원산, 그 다음에 우리 한양이랑 가까운 인천. 순서 중요합니다. 어디? 부산, 원산, 인천, 부원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좀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잘렸다. 자, 1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 청해 간섭을 배제하는 거죠. 자주의 나라라고 하니까. 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지에는 일본국 공간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연민의 통상이 구역되어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로 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자, 우리 항구 열었죠. 어디? 원산하고 인천. 일본국 인민왕의 통상함을 들어줘야 된다. 7관이 가장 중요하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일본국의 항해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락한다. 연안 측량권. 지들이 왜 측량을 해?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0관. 별표 한 수십 개 쳐야 돼. 별표 한 수십 개. 이 별이야.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아우, sorry. 자, 불평등용량이 처음에가 연안 측량권이 있어. 왜 지들이 우리나라를 측량해? 두 번째가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갔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미국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미국 사람이 일본을 갔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일본에서 심판을 하지. 국적이 어디든 그 나라 가서 잘못하면 그 나라에서 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일본국 사람이 조선의 항구에 머무는 동안 일본인이 잘못했어. 그러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그 사건이야. 이 일본인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누가? 그렇지. 모두인데, 모두 잘못 적었어.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가 피해자고 쥐들이 잘못했는데, 이게 바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지. 치외법권이라 그래. 치외법권, 이거를 치외법권이라고 하고, 혹은 영사재판권. 그 나라에서 온 애가 일본에서 온 영사가 재판을 한다.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흔드는 거야. 벌을 누가 내려? 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했으면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흔들어. 이거는 근대까지 이뤄지고, 요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났던 거야. 우리 애들 계속 흔들어, 이걸. 자, 그래서 근대 시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이 아닌데, 조약을 맺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치외법권을 원했고 계속 우리나라를 흔들어대는 거야.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자, 그래서 치외법권이 가장 중요해요. 양국은 이미 조약을 맺었으므로 따로의 통상을 설정하여 양국 상민에게 편리를 준다. 자, 무역을 했다 이런 거고, 조약은 오늘부터 양국이 믿음으로 지키고 따른다. 이거 잘 봐. 양국 정부는 조약을 다시 고칠 수 없으며 영원히 준수하여 양국의 하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조약 개정을 위한 절차가 없어. 아니,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일단 시행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러고 고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평등은 뭐랑 뭐? 치외법권과 연한 측량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런 걸 맺었어 이랬더니 이제 유생이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겠지. 무슨 소리야, 이때까지도 방해했는데 이것도 겨우 연 건데 하면서 그 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라고 하거든. 도끼 부자, 지부 와서 복걸, 거기에 배를 엎드리고 사소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런 거 얘기해. 중요한 건 이거야. 5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다. 오불가소, 이게 가끔 나와요. 오불가소, 5가지 이유로 불가하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이거야. 외양일체론. 외놈의 모습이 양놈하고, 외놈이랑 생긴 게 우리랑 같지만 하는 짓은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으니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지. 하지만 결국 문을 열죠. 문을 열었으니 지들이 우리한테 먼저 왔어. 그죠? 일본이 우리한테 먼저 와서 그랬으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와서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도 한 번쯤 보내줘. 그 나라로.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이제 부속조약이라 그래서 부록이 있어. 부록. 조일수호 조교의 부록. 이게 잘 봐. 부록이 나와요. 자, 4조에 보면 부산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심리로 제한한다. 자, 우리 아까 여기 있었고, 여기가 첫 번째 부산, 두 번째 어디? 원산, 세 번째 인천이었는데, 여기 부산에서 들어와서, 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에 있는 곳에서 심리 이상은 밖으로 가면 안 돼. 11리야. 그럼 못 가. 그 심리 안에서만 할 수 있어. 그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여기 머물면서 여기 안에서만 무역해야 된다. 이게 거류지 무역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 지들 화폐를 조선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일본 화폐의 사용을 허가하죠. 와, 완전 불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곡물 유출을 허용했고, 일본군 소속의 선박은 항구세를 납부 안 해. 관세 납부를 안 해.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관세 조항이 돼요. 야, 이거 미쳤지. 자, 그래서 조선 초에 보내는 거, 일본에 보내는 건 통신사라고 하고요. 지금쯤 보내는 걸 우리가 수신사라고 합니다. 이름 잘 알아두세요. 지금 근대쯤 와서 보내는 건 수신사, 근대 전에 보내는 건 통신사라고 해요. 자,
자, 부록에서 보는 거 다시. 그럼 거류지 무역이 되고 간행 이정이 심리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부산이야. 자, 여기서 심리면 서울까지 올 수 있어? 못 오지. 대구, 부산 갈 수 있어? 못 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내 농촌 막 전라도 깊숙한 데 갈 수 있어? 못 와. 그걸 우리가 이런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땅을 내지라고 불러요. 내지. 그래서 일본 상인을 한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 광주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못 가잖아. 간행 이정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나는 여기에 있는 걸 사고 싶은데 내지에 있는 걸 이게 부산까지 가져다 줘야 되네. 그럼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이러면서 여기 이제 중간 상인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 상인이 뜨기 시작해. 일단 한번 보고요. 자, 일본 화폐 사용 가능했고 우리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부산에서만 사고 팔 수 있었고 선박 돈 안 내. 수출에 관세 안 물어. 자, 이것만 봐도 진짜 깝깝하다. 세금 없이 무슨 다 내주는 나라야? 우리가 무슨 유니세프냐고. 자, 관세라는 거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 관세가 뭐냐면 국경을, 이게 국경이야. 이제 국경. 여기를 넘나들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가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든 넘나들 때 붙는 세금들. 어느 나라든 그들의 국경을 넘으면 이거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세야.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봐봐. 벤츠라고 썼어 또. 아이 참나. 벤츠나 람보르기니 비싼 거 다 알죠? 그 나라 간다고 해서 독일이나 저기 이탈리아 간다고 해서 뭐 싸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걔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더 비싸죠.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나 기아에서는 특히 현대 같은 데는 제네시스 이런 걸 내세워서 비싼 차 비슷한 급의 얘네도 대형 우리도 세단 대형을 만들어서 비슷한 급을 만들어. 그러면 외국에서 넘어올 때 벤츠에 관세를 붙여.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차가 2억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제네시스는 1억이야. 그러면 다 벤츠 좋은 거 알지. 그렇지만 제네시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그 기능으로 관세를 붙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무관세야.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겠죠. 이해됐죠? 자, 거류지무역이라는 건 개항장에서부터 심리로 제한해. 개항장, 부산에서 된 간행이전. 부산에서 심리 안으로만 돌아다닐 수 있어 이거야.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에 일본은요 팔 수 있는 게 자, 영국산 면제품만 팔 수 있어. 지들이 면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영국산 면제품을 지들이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거야. 그래서 일본산은 없어. 팔 수 있는 건 성냥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조선 내 거류지 무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못 가? 내지로 못 가죠. 그랬더니 조선 내지에 있는 걸 거류지까지 팔아줄 사람이 필요했지. 중개상인이 뜨기 시작하죠. 조선의 곡물을 자, 거류지까지 팔고 거류지에 있는 면제품을 조선 내지로 파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부상. 자, 여기 두고 팔아요. 객주, 여각 이렇게 다 파는 판매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재미를 좀 봤어요. 초기에는. 자, 그래서 선지가 이런 게 있다면 틀린 거야. 개항초야 이게. 상인들의 피해는 막대하였다.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야. 막대하지 않았어. 물론 피해는 있었겠지만 상인들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 상인은 좋아했어. 개항초에는. 근데 이게 자, 내지까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일본이 내지까지 들어서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개항초에는 상인들이 굉장한 재미를 봤습니다. 조선 중개 상인들이 보부상, 객주, 여각들이 개항초에는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 고종이 즉위를 하고 대항군이 집권을 하는데 하야죠. 최익현이 상소했죠. 아들이 다 컸어요. 내려오세요. 그러고 나서 고종이 이제 친정 자기가 직접 하면서 조일수호조교 AKA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어.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맺으니까 우리도 오케이 한번 파견해 줄게 하면서 수신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차 수신사예요.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즉 일본으로 파견을 했는데 그 파견한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야. 왜? 아니 이때 해보고 76년을 해보니까 한 4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는 불합리한 게 겁나 많다 이거야. 그래서 조약 개정을 위해서 야 좀 갔다 와라 일본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관세 같은 거 쌀이 유출이 심각해. 아유 여기 오타가 겁나 많네요. 자 생각을 해봐. 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쌀도 없을 만큼 밖으로 빼내. 그러면 쌀값이 폭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제한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자 홍집아 좀 갔다 와 그랬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홍집이가 미국 갔다 온 일본 갔다 온 덕에 미국과 수호 즉 조약을 맺고요. 거기서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얘기해 줄게. 김홍집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오는 걸 일본이 알았어. 일본도 멍청한 건 아니야. 얘가 뭐 때문에 오나 이제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 짜는 거야. 야 저기 외교 사실단이 오니까 얘를 좀 뺑뺑이 돌리자. 그래서 낮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들어온 근대 문물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좋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희 나라 이거 없지? 야 이거 봐 이거 장난 아니라니까. 그때 실제로 김홍집이 아니 나는 개항을 좀 아니 이거 봐봐봐. 야 이런 거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 완전 좋다 이랬는데 이제 김홍집에게 아차차 밤 됐네. 야 우리 조약 개정을 좀 하자 이랬더니 일본이 부르는 거야. 잠시만 일로 와봐 봐봐. 얘랑 한번 얘기를 해봐. 지금 그 얘가 중국 외교관인 거야. 그래서 중국 외교관과 밤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록을 정리한 게 조선 책략이라는 거야. 중국 외교관 이름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일본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청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가 있죠. 여기 연해주 러시아가 그때 먹었으니까 우리 조선이 있는데, 일본이랑은 잘 지내고 결의를 다지고 청이랑도 잘 지내는데 야 너희 지금 우리랑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떡할라 그래. 러시아를 방비해야지. 러시아를 그때 당시 아라사라고 불렀고 이걸 방아라고 불러요. 야 러시아를 견제해야지. 그러려면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이랑 좀 수교를 맺고 미국이랑 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조선 빼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네 나라가 나오는 책이 조선 책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리해 온 거야. 그때 김홍집이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김홍집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종이 이렇게 묻겠죠. 야야야 조약 개정 어떻게 됐어? 야 지금 쌀값 폭등하고 장난 아니야. 이거 관세 받아야 되지. 야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니 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문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러시아를 좀 막아야 합니다. 뭐라고? 러시아를 막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종도 여우죠. 그래?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유생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유생은 원래부터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유생들이 이제 보고 What the fuck! 이러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장난해? 중국 우리가 지금도 친해. 더 친할 게 있어? 일본 우리가 받은 피해가 얼만데 얘네랑 또 친하게 지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러시아라고 썼네요. 러시아 아나사라고 했었죠. 야 이게 이게 가만히 있는 애를 우리가 굳이 왜 건드리는데, 미국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와가지고 얘가 이제 유생들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특히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 10,000명이 일어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연대산소를 써요. 연대상소. 이제 내가 썼어 다음에 너 써. 내가 썼어 다음에 너 써. 이렇게 10,000명이 차례대로 그걸 만인소라 그래. 10,000명의 유생이 연대상소를 썼어. 자 그래도 고종이 그렇구나 그래도 미국과 수교할게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할 거
우리가 근대적으로 처음 맺은 건 조일 수호 조규국 강화도 조약이고, 서양과 첫 번째 맺은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건 제물포에서 맺게 되고요. 얘도 불평등이에요. 왜 불평등인지 볼게. 백성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범행을 하면 그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자, 근데 이 좀 그런 거 아니냐? 왜?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 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자, 미합중국의 영사재판권이지, 관리만이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 똑같이 치해복권이 들어간 거죠. 치해복권이 들어간 거예요. Sorry. 그러니까 불평등이고. 두 번째, 오간인데 왜?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는 저 불평등은 아니야.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거든. 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그래서 하는 거야. 관세 부과권은 응당 조선국 정부에 속한다. 자, 14관. 이게 중요하죠. 이 완전 미친 거야, 이거. 조약을 체결한 뒤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의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가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합중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최대로 혜택을 받는 나라의 대우를 해달라. 이건 이권 침탈에 근거되는 조약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안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아직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랑 처음 조약을 맺는데, 아니 영국이나 프랑스 센 나라들도 내가 너희를 알고 나서 너희랑 조약을 맺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알 때보다 내가 너희를 알므로 인해서, 조선을 알므로 인해서 아, 조선 이런 나라더라 저런 나라더라 하면 얘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강한 애들이 내 덕에, 미국 덕에 아, 이런 나라구나 하고 더 좋은 조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같은 조항으로 미국도 해줘. 이거야. 그럼 같은 조항으로 미국도 할게. 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서양에 있는 그 제국주의는 굉장히 불평등의 불합리의 막 집약체 응축제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이랑 우리가 외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좋은 게 들어가면 미국도 얘기하겠지? 나도 이게 있잖아. 이 조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에요. 자, 잠깐 1관을 볼게요. 이게 어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1관. 조선국가 미합중국 및 그 국민은 영원히 평화 우위를 지키되 제3국이 약국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채약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을 통지받는 대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거중 조정을 다함으로 그 의의를 표시해야 된다. 거중 조정이라는 건 이거야. 조선이랑 러시아랑 하거나 미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제3국,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라고 생각했지. 러시아랑 이렇게 뭔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조선하고 미국은 서로 도와주자. 이게 거중 조항이야. 거중 조정이야. 그래서 요렇게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주자.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었고 일본이 문제였죠. 우리나라랑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 미국이 우리 도와줘요? 아니요. 일본이랑 가스라 테프트 밀약 서로,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거든. 이 밀약을 맺고 아, 일본 너희가 조선 먹어. 대신 내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그거 인정해주라. 아니 필리핀 먹는 건데 왜 일본이 인정해줘? 그죠? 요런 밀약을 맺고 지들끼리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우리나라 맺은 이 거중 조정을 깨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미국이 와서 우리랑 뭘 맺었어요?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한번 왔죠. 그럼 우리도 사절단 한번 보내죠. 자, 그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해요. 보빙사. 근데 미국 대통령은 접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악수를 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이 어서 오시게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벌써 납작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지. 전하 이렇게.
이 장면이 미국의 한 잡지에 찍혔나 실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런 나라야? 이런 그런 거죠. 자, 이 다음에 청이 알선을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순으로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는데요. 영국은 되게 웃긴 게 한 82년에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으려다가 영국은 의회에 나르잖아. 의회에서 반대해. 왜? 아편 수입 금지 조항 때문에. 영국 회의가 비준을 거부해. 그러니까 이거를 할게를 안 돼라고 하는 걸 비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아니 아편도 넣어. 아편 왜 안 넣는 거야? 이래서. 야 진짜 나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의 나라에 마약을 왜 넣어? 왜 조선 조항에 아편을 안 넣냐? 이래서. 자,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제일 늦어요. 이게 포인트. 프랑스 왜? 우리가 병인 박해가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천주교들을 일단 죽이고 받잖아요. 또 들어왔을 때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천주교 포교의 허용 여부 때문에 늦게 수교했어요. 수교하면서 포용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안 죽일게. 천주교 신부나 이런 사람 죽이지 않을게. 자,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똑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면서 청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863년, 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병인 양요가 터지고 오페르트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터지죠. 자,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척합의가 생기고 흥선대원군이 하야에 왜 체익선이 상소를 올리거든. 아들 다 컸어. 이제 내려와. calm down. 그러면서 자, 고종의 친정을 하나 민씨 일가가 집권을 하지요. 그 다음에 조일 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을 맺고요. 불평등인 거 아시죠? 왜 불평등이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헷갈릴 테니까. 조일 수교가 왜 불평등이야? 연한 측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취해법권, 그죠? 영사재판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교를 맺은 다음에 자, 불혹이 있었죠. 거류지 무역 10리로 제한한다. 간행이죠. 조일 무역에 규칙이 있다. 자, 뭐 쌀 이런 거 할 수 있다. 무관세다. 이런 것들. 자, 경제적 침탈을 발판을 마련했지만 무역은 제한돼 있어. 내지가 아직 안 뚫렸단 말이지. 내지까지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보부상이니 객주니 여각이니 이런 사람들이 좀 재미를 봤다. 그래서 4년 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서 조항을 개정하려고 김홍집을 보냈어. But 김홍집은 어떻게 해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김홍집 덕분인지 때문인지 미국이랑 맺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문물을 받아들이고 열어야 되나 해서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인 통리 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해요. 다시 한번 김홍집이 갔다 와서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가 하나 생겨요. 그게 통리 기무아문이라는 거야. 통리 기무아문. 자, 개혁을 총괄해. 총괄. 어디로 뭐 배우는데 외국의 걸 배우는데 보내기도 하고 뭐 초기에 개화 정책을 하는데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건 미국이죠. 미국이랑 최초로 했고 이것도 불평등. 왜 여기도 치해법권이 적용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거중 조정 때문에 우리가 했지만 나중에 피해를 봤다는 거. 그리고 최혜국 대우. 자, 최혜국 대우는 미국이야. 야, 다른 나라랑 외교를 맺으면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이잖아. 아니 난 너희 나라 잘 모르고 맺은 건데 다른 나라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이런 거야.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영국 했고 러시아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왔어. 그 제일 늦게 맺은 거는 불란서 프랑스랑 제일 늦게 맺었다. 왜? 천주교 포교 허용 문제로. 자, 김홍집이 건의한 후에는 주변 나라를 배우기 시작해서 뭐가 생겼다? 통리 기무아문이라는 게 생겼는데 초기의 개화 정책인데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볼게요.
통리기무와 아문이라는 건, 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자. 첫 번째, 일본부터 좀 가보자. 그래서 조사 시찰단을 보내니까 배우는 아이들을 보내. 외교적으로 보내는 수신사가 아니고 진짜 배움을 청하러 가는, 배우러 가는 애들을 보내. 근데 이게 유생들이 벌떼같이 또 일부 드러나겠죠? 아니, 일본에 배울 게 뭐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막 일어나.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 조사 시찰단에게 마패를 줘. 암행어사다 하고, 자, 가서 쓸어. 이래서 마패를 주고, 자, 나 암행어사야 하면서 내려가. 어디로? 암행어사들이 어디에 모여? 부산에 모여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갑니다. 유성이 너무 반대하니까 그냥 보내긴 좀 어려운 거였지. 그래서 보고서를 갖고 오겠죠? 문견사건이라는, 자, 보고서를 갖고 옵니다. 뭐 시찰기라는 거 있는데 그 중요하지 않고, 그 중에 6일준 이름만 보세요. 6일준. 저 남아서 더 공부할래요. 여기도 진짜 배울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보고 좀 배워서 갈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두 번째는 청에서 양무운동.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자, 청이 황제가 한번 도망가는데, 그때 우리가 예술이 부족한 거 아니고 철학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아씨, 무기만 좀 딸려. 그래서 야, 무기를 좀 우리가 강화시켜야겠어. 이게 양무운동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배우러 보내는 거야. 야, 그래서 영선사라는 걸 보내요. 자, 일본에는 수신사인데 이제 청에 보낼 때는 이제 영선사라는 걸 해서 보내는데, 여기에 제일 유명한 인물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청에 가서 그 나라 무기 공장도 좀 보고 무기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러는 거지. 갔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기술 습득의 한계지. 그다음 돈도 떨어졌어. 돈도 부족해. 경비가 부족해서 돌아와. 어쨌든 돌아와서 기기창이라는 걸 우리가 세우자고 해. 우리도 무기를 뭔가 만드는 걸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